안녕하세요. 코어매매입니다. 현행상 증권거래가 가능한 시간은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올해 3월 4일부터는 대체거래소가 출범을 함으로써 거래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려 12시간이나 가능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투자자들의 거래 기회가 확대될 것이고 낮은 거래 비용 등으로 여러 이점이 생길 거라는 소식이 있는데 실상은 꼭 그렇지만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 투자 시장의 핫 이슈로 자리 잡을 이 대체거래소 넥스트 트레이드의 출범에 대한 부분과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거래소란 무엇이냐? 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주식을 거래를 할 때 여러 증권사의 주식 주문을 모아서 매매 체결을 해주는 새로운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한국거래소 독점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생기면서 한국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도 주식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대체거래소가 다수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대체거래소 비중이 전체의 10%가 넘을 만큼 공증된 제도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국거래소 대비 20%에서 40% 낮은 수수료를 제공을 해서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 절감이 기대될 것이라는 부분도 있다네요. 다만 이게 모든 종목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출범 후에 1, 2주 차이는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 인더스트리, LG U+ 같은 10개 종목을 시작으로 거래 제공을 하고 5주 차이는 800개까지 종목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변경될 부분이 무엇이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거래 시간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단 알고 계셔야 될 건 이게 거래소 간 차이를 활용한 시세 조정을 막기 위해서 시가,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인 이제 8시 50분부터 9시까지 그리고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이 동시효과 시간 있잖아요. 이 10분 동안은 이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보면 한국거래소랑 넥스트레이드 이 두 개의 거래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코인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건데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만약 A라는 주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A 주식이 한국거래소에서는 10,000원인데 이 넥스트레이드에서는 11,000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주식인데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가격 차이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증권사들이 스마트 오더 라우팅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증권사 측에서 이 KRX랑 대체거래소 이 두 개를 체크를 하고 있다가 투자자가 주문을 딱 이렇게 넣었을 때 둘 중에 더 유리한 쪽으로 가격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라는 거죠. 단 무조건적으로 이 스마트 라우팅 시스템을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면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면 넥스트레이드 이 둘 중에 한쪽만 선택해서 주문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또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알고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밖에도 대체거래소 출범과 함께 미리 정해놓은 가격으로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스톱 지정가 호가 그리고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라는 부분에서 이 중간 가격으로 자동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중간가 호가 등도 이제 새로운 호가 제도도 생긴다고 하니까 이건 그렇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두 거래소의 유동성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차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한 차익 매매라는 이런 새로운 매매 시스템이 생길 수도 있고 새로운 메커니즘의 이제 매매 시스템이 생길 수도 있겠죠. 다만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초고 성능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백만 건의 거래를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파일을 먹기는 굉장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코인 같은 경우도 차익 거래를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제법 많이 접근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AI나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시스템 매매가 도입이 되면서 이 빠른 체결 방식이 많이 성행을 하니까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매매 방식에서 굉장히 입지가 축소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매매 시스템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반면에 이런 빠른 거래 방식의 변화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넥스트레이드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보다 빠른 체결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체결 속도가 높을수록 기관들은 이 초 단위로, 그러니까 호가를 막 초 단위로 사고 팔면서 이런
시세를 먹는 고빈도 매매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해지거든요. 이 고빈도 매매라는 건 대체거래소를 보유한 미국의 경우에 2025년 기준에 전체 주문의 50%가 고빈도 매매라고 할 만큼 입증된 투자 방식이라고 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기관 같은 경우는 넥스트레이드에서 이런 고빈도 매매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고빈도 매매 방식이 많아진다는 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가격 결정에 대한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위로 쑥 샀다가 또 후룩 팔고 이러니까 우리 가격 결정에 대한 부분에서 갑자기 시세 변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 가격 결정의 축소로 인한 투자 입지 축소가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레이드의 경우에는 당장은 상장 심사,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이 없이 오직 주식 거래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 불공정 행위 등이 좀 쉽게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또 거래가 적은 종목의 경우에 만약 거래소가 이완이 될 경우에 수급도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유동성 자체도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무래도 종목들의 하락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안 좋은 소식만 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럼 대체거래소 투입 시기에 맞춰서 시장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 또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우려와 달리 정작 실제 도입 해외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2011년 10월 31일에 호주에서 대체거래소를 최초로 도입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도입 이후에 증시에 뭐 변동성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오히려 2012년도, 2013년도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오른 영향도 있겠지만 증권시장이 올라갔던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고빈도 매매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불공정 거래 같은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변화의 영향을 느끼기에는 미비할 것이다 라는 쪽에 다수의 분석도 좀 있어가지고 뭐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큰 줄기의 흐름을 결과적으로 알 수는 없겠죠. 어찌됐건 이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에 증권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은 잘 알 수 없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주가의 변동성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이 종가 베팅을 할 때 대처가 가능한 넥스트레이드로 거래량이 몰리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넥스트레이드의 애프터마켓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공식 종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넥스트레이드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다음날 반영되지 않은 정규장에서 가격 괴리로 인해서 굉장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또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체거래소의 출범의 목적 자체가 직장인들의 편의성을 좀 늘려주겠다라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오히려 매매 시간만 늘어나면서 좀 피로도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좀 있고, 사실 일각에서는 이게 수수료 털어먹기만 하려는 건 아니냐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의 선진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일단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